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비례정당 만들까 말까입니다. 만들까 말까? 이제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눈 뜨면서 당할 순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실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이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지난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 찍힌 건데 이 한 참석자가 내부 분석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7%를 득표한다고 가정할 때 연동형 비례의석으로만 16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민주당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의 직후에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이 상태로 가면 비례에서만 20석 차이를 안고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석이나 차이가 나면은 현실적으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오늘 제목이 이제 비례정당 만들까 말까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드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쉽지 않다. 어떤 이유인가요? 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일관되게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도대체 왜 그 진통을 겪어가면서 선거법을 통과시켰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군소 정당들 입장에서도 4+1 때 여러 가지 이제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정당을 만들면 그런 협력 관계가 다 깨지는 거고 약속도 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통합당의 비례정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들어보시죠. 미래한국당이 오늘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확보에 혈안된 정당을 보호할 헌법과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13일엔 미래한국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불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일 텐데 네. 이 비례정당 창당 여부 언제까지 이제 시한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까? 네, 개정된 이 선거법과 부칙 등을 고려할 때 3월 16일까지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실제 창당에 필요한 이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만들지 말지 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사실상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놓고 또 그걸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제1야당 동의 없이 처리한 여당, 또 비례정당을 따로 만든 야당, 이걸 유권자들이 아마 이번 투표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비례정당 만들까 말까의 느낌표는 손해 감수라는 말 못 주워 담아로 했습니다. 예, 뭐 저런 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주워 담으려면 그만한 또 명분이 필요한 게 정치겠죠. 뭐 그래도 정치의 100%는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승자는 결국 김남국입니다. 이제 금태섭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던 김남국 변호사, 이 조국 백서 필자 중 한 명인데 네. 결국에 이제 좋은 자리로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국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당에 분란이 있었는데 결국 교통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금천, 또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동작을 배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 변호사 본인은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을을 원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어디를 가고 싶냐 했더니 자기가 진정 가고 싶은 곳은 나경원을 잡고 싶대요. 근데 이제 동작을은 만만치가 않겠지만 금천은 상대적으로 여권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만약에 거기에 공천을 받는다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 셈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김 변호사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승자는 결국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받게 된 김남국 변호사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김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것 이외에 어떤 기여를 당에 한 게 있어서 여권 강세 지역에 공천을 받는다는 건지 당내에서 말들이 많은 거군요. 네. 자, 발표는 그럼 언제 나는 겁니까? 당초 이 오늘쯤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겠네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승자는 결국 김남국의 느낌표는
잠들지 않는 조국 망령으로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조국 망령을 다시 불러냈으니까 앞으로 골치가 아플 거다. 진중권 전 교수가 이 말을 했는데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지층을 의식해서 조국 논란과 선을 긋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